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정승조입니다. 섹시하다라는 말과 글을 자주 보고 듣게 되는 요즘이지요. 섹시함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매력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별특강 가족 가운데서도 섹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입니다. 뇌가 섹시하다. 과연 무엇일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0년 전통의 전주 맛집 수정원. 자연산 상황버섯과 오칠 품은 토종닭, 오리 및 보양식. 모든 육류 조리 시 강원도 고산지대 자연산 상황버섯을 넣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납니다. 냉동이 아닌 생고기를 사용해 토종닭과 오리는 예약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전주에 오시면 잊지 마세요. 수정원. 예약 전화 063-221-4437. 국민TV 조합원께는 뛰어나고 깊은 맛의 특별 담금주를 제공해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30년 전통의 맛집 수정원.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반길 34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느낌 아마 가져보았다면, 누구라도 이런 맛을 아마 느껴보았다면,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면 만나실 수가 있어요. 오늘 특강 주제는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담당 PD에게 이 특강 주제 얘기 들었을 때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거든요. 내가 섹시하다. 과연 이게 뭘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섹시하다는 건 몸의 특정 부위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 골격, 세계관 이런 게 잘 배합돼서 만들어지는 존재감이다. 몸으로 섹시한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오래가지 못한다. 존재감으로 섹시한 건 어른만이 가능하다. 이유는 자기 생각과 철학, 세계관과 태도, 스타일 이런 건 결국 뇌가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뇌가 섹시해야 섹시하다고 말을 하는 거다라고요. 오늘 특강을 해주실 이 작가님은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특강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작가님과 함께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게시판 보니까요. 벌써부터 토토 삐삐 엄마님께서 진짜 이 작가님 나오시냐고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흰개구리님, 뇌가 섹시한 분은 이 작가님인데 오늘 강사신가요? 맞습니다. 네, 잠시 뒤에 만나보죠. 노래 한 곡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샘 브라운의 노래인데요. 스탑 들어보겠습니다.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ve given me. Did you never worry that I come to depend on you? 샘 브라운의 노래 스탑 들으셨습니다. 장진 주사님께서 이 음악 아무래도 이 작가님 신청곡인 듯 하셨는데 맞나요, 이 작가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이런 노래를 틀어가지고 이 대낮부터 말입니다. 이거 분위기를 멜랑꼴리하게 만들고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아니 우리 박성재 PD가 이 작가님이 신청하신 곡 말고 네 곡 맞죠? 네 곡은 섹시한 노래로 골라봤다고 해서 오늘 첫 곡도 이걸로 띄워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이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네, 우리 국민TV 별별 특강 가족들에게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별별 특강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3주 전에 섭외를 내가 한 달 전?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에 섭외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특강을 좀 부탁해서 뭔 주제로 하냐 그랬더니 뇌가 섹시한 걸 해달라고. 아니 뭐야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머리를 막 이쁘게 야한 속옷으로 이렇게 입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오늘 좀 같이 우리 정 아나운서님하고 네. 해보도록 하지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네. 시간이 말이에요. 네네. 평일 오후 4시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도 상당한 수가 들어와서 듣고 계시네요. 그럼요. 별특강이 이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팟캐스트 순위는 별로 저기 밑에 있던데. 근데 좀 올려주셔야죠. 네, 제가 출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국민TV에서 어떤 방송하고 계시죠?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하고 네. 라이벌이라는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벌. 네, 그러니까 어떤 방송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역사 속 라이벌. 역사적 인물, 라이벌 인물 두 사람을 삶을 비교하는 그런 건데. 네네. 요즘에 저희 안티팬들이 많아서 왜요? 팟빵 게시판을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니 문 선배한테 이 작가님이랑 방송한다고 말했더니 이 작가님 참 예의 바르고 괜찮은 분이라고. 근데 제가 방송에서 듣기로는 두 분의 이게 캐릭터 설정인가요? 굉장히 아웅다웅한. 네네, 그렇죠. 아웅다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저는 글을 쓸 때는 알기 쉽게 쓰고 네네. 말을 할 때는 재밌게 하자 모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제 책을 보고 또 재밌게 방송을 들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네네.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버릇없이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좀 컨셉을 잡아서 좀 재밌게 해보자 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맞아요. 듣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14 남북 정상회담 6주년 토론회 다녀왔는데 재미없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눈이 막 감기고,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눈 감기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 혼자 혼자 까불거리고 왔는데,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네네.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짓던데, 그러든 말든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고 왔습니다. 예, 목소리에서 벌써 이 작가님의 성격이 어떨지, 스타일이 어떨지 확 느낌이 와닿습니다. 5월에 보니까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네.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네네.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가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 책은 우리 EJ 노무현 특집 1, 2, 3편 가지고 이제 읽어서 쓴 책인데 네. 그때 선거 전이었어. 아마 대선 이제 전에 그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노 전 대통령도 생각도 하고 이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5월 달이었으니까 또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5월 달이고 그분의 더 살아왔던 삶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내용은 특이한 건 없고요. 네네. 워낙 많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한 얘기 워낙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별 내용은 없는데 제가 쓴 거는 그러니까 일반인의 눈으로 바라본 일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그렇게 쓰고 싶어서 네. 참고 문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이 그냥 그렇게 신문 기사 정도만 해갖고 써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정치자나 저나 별 다를 게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쓴 일반인의 눈으로 본 노무현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많이 팔렸나요?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전작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네네.
책 팔라고 쓴 건 아니니까. 사실 뭐 책 팔아서 우리 특히 사회과학 작가가요. 네. 우리 또 저희 안티팬들은 제가 뭐 책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지 아는 모양인데 사회과학으로 이렇게 책 많이 써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맞죠. 네. 항상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네. 이게 아무래도 사회과학에 한계가 있으니까. 사회과학은 10,000권만 팔아도 대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네. 그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책이 있나요? 전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뭐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네. 어렵더라도 네. 이 방송이나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니까. 네네. 최소한 1년에 2번은 쓰려고 하거든요. 1년에 2번? 5월 달에 나왔으니까 올 연말쯤에 아마 또 한 권이 나오지 않을까. 아, 뭐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 이미 좀 이렇게 정해진 게 근데 있습니까? 그거는 뭐 여러 출판사에서 컨택이 오는데 네네. 제가 그중에 하나 골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에서 보니까 앞서 그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이 책이 20, 30대 젊은 독자들 또 10대들까지 모두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원래 그 바람이 불면 뿐만이 아니고 네네. 제 책이 다 이제 현대사, 근현대사 관련된 맞아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0대나 20대들이 그 역사 공부에서 외면당해서 자라왔거든요. 네. 학교에서도 특히 근현대사는 아예 안 배우잖아요. 네네. 있긴 있는데 뒤에 뭐 다 끝날 때 학기 끝날 때 하니까 대충 넘어가고 시험에 안 나오니 공부 안 하고 이렇거든요. 네. 그냥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를 모르면요 왜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를 알아야지만은 네. 지금 우리 지금의 정치가 이렇게 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또 보수 집권 여당에서 계속해서 역사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역사를 왜곡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정희를 미화하고 네.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 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제자 요미우리 신문에서 우리나라 교과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세역 교과서를. 이런 논란이 있다 다뤘는데 그전에 산케이 신문에서는 환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환영한다. 특히 일본 구국 언론들이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가 잘못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젊은 층들이 이 역사를 많이 알면 이런데 정치인들이 휘두르는 그런 칼에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이 작가님은 그 근현대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뭐 다른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때? 예. 계기가 있나요? 5.18 사진전을 봤어요, 제가. 그거 보고 내가 생각한 우리 전두환 각하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남다른 나름대로 시각을 갖고 계셨군요. 공부를 했었죠. 왜 이거랑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가 싶어서. 그래서 뭐 만화방 가서 책 보기도 하고 도서관 찾아보기도 하고 또 형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불쌍한 빨간 책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 지금 국민TV 라디오에서 하시는 그 라이벌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망고도 어떤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계시죠? 뭐 원래 우리 기본 모토보다는 EJ는 늘 하고 있고요. 또 팩트 TV에서 또 방두리 아나운서랑 더 하나 하고 있고. 저도 봤어요. TV더라고요. 네네네. 네. 오디오 파일도 올라오니까. 네. 뭐 한때는 제가 이 팟캐스트 1, 2, 3위. 휩쓰는 새 방송을 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 스스로 팟캐스트계 유재석이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팟캐스트 방송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면?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요. 네. 1년 조금 넘었죠. 1년 한 2, 3개월 된 것 같네요. EJ가 작년 7월부터 시작했어요. 이 작가님 그 팟캐스트 방송에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이렇게 내가 인기가 많을까? 그거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그렇게 짜서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한 줄 아시는 모양인데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뭘 포인트를 두면서 이렇게 좀 방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데 원래 방송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세 명이 다 무명이니까 철저한 무명이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팟빵에서 아마 설문조사가 한 게 있거든요. 네. 팟캐스트를 듣는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팟캐스트를 처음에 듣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출연자 하더라고요. 출연자. 누가 나오냐. 거기에 따라 든다. 그게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세 명이 다 무명이니까. 그런 거기서 완전 아웃이죠. 듣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싶어서 소위 말하는
좀 마초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거는 아무래도 팟캐스트를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20, 30대 남성분들이 많이 주로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좀 하자고 싶었고 그래서 또 우리 세 명이 또 그 옛날에 시사대담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딴지일보에서 하던 네. 그 방송에 세 명이 다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정말 그 방송이 팟캐스트 시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네. 팟캐스트면 정말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송을 헌정하는 의미 네. 뭐 이런 것도 근데 그 방송이 전형적인 마초 방송이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뭐 욕설도 좀 하고 네. 좀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뭐 남녀 관계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여성분들이 전혀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조금 인기가 있고 나서부터는 그런 걸 조금 배제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저희 아직도 뭐 욕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정말 팟캐스트만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죠. 분방함. 맞아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엄숙하거든요. 네. 엄숙주의 사회 이러니까 또 틀에 박힌 정형화된 사회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좀 깨고 싶어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우리 서울대 출신 이 박사한테 걔 원래 욕 못합니다. 제가 일부러 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깨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던 것 같고 네. 또 다양하게 역사의 이야기를 그동안 몰랐던 뭐 사실 우리가 여운형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또 독립운동가들 정말 그분들 저희 뭐 한 20대 초반의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같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당연히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네. 코믹적인 요소를 섞어놓고 네. 이러다 보니까 감동, 정보, 웃음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인연 싫어하시고. 아니 근데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다 끝을 잘 흐리시네요. 아니 잘 이렇게 빠져들다가 이게 뭐지 이게? 네. 네. 오늘 별특강 3분 전에 오셨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오신다고. 네, 원래 그렇습니다. 뭐 아까 그래서 저한테 계속 막 빨리 안 오냐고 전화하는데 문희정 아나운서 저한테 전화 안 해요. 1분 전에 내가 여기 스튜디오에 안 나오도 전화 안 합니다. 원래 저런 인간이니까. 늘 제가 꼭 시간 딱 맞춰서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뭐 EJ 할 때도 네네. 네네. 그래야 그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와서 방송을 하는데 네. 뭐 2시간 전에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무리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스케줄이 잡혀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스케줄 잡혀 있으면 조금 뭐 2, 3주 전에 원고를 미리 써도 되잖아.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바로 전날. 바로 써놨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이거 반장이지만은 어쨌든 오기 전에 류현진 야구 보고 그리고 와서 썼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급박하게 오시지만은 방송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뇌가 섹시해지는 법에서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이렇게 준비를 저는 이렇게 딱 앉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고. 네네. 제가 뭐 이렇게 내가 섹시해지는 법 특강 좀 해주세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틈틈이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네. 혼자 이렇게 뭐 전철에서 내려서 집에 가면 걸어갈 때 그때 그런 얘기 해야겠다. 이런 얘기 하면 재밌겠는데 이걸 계속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유현직 경기 끝나고 의자에 앉았을 때 계속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바로 탁탁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을 통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군요. 네. 내가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쉴 때는 주로 뭐 하세요? 요즘은 쉴 시간이 없어서. 취미생활 이런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군요. 옛날에는 그럼 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세요? 술. 괜히 물어봤네요. 옛날에는 뭐 당구도 치고 애들이랑 뭐 운동도 하고 이랬는데 축구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네네. 전혀 정말 그럴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잠잘 시간도 모자라니까. 너무너무 바쁘신 우리 이 작가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댓글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또 올려주셨는데 아이공주님, 이 작가님도 저랑 절차가 비슷하군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대백. 대백.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이군요. 대구백화점 앞에서 전시했던 5.18 관련 사진 보고 완전히 돌아섰답니다 하셨고요. 미라클량님께서 이 작가님 반갑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 작가님에게 낙곰수란, 김어준이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아마 7월달 시작할 때부터
우리 경쟁 상대는 낙곰수라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였었죠. 근데 그 팟캐스트라는 거를 뭐 어떻게 보면 있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왜곡된 언론 환경에서 그나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네. 김어준 씨도 워낙 뭐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네. 센스도 있고. 네. 그래서 꼭 야권에 필요한 어떤 사람이 아닐까 싶고 언제 한번 만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아직 만나보지 않으신 네네네. 우리 이 작가님입니다. 네, 근데 캐릭터는 굉장히 상반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쉽게 친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특강 본격적으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어떤 노래 골라오셨나요? 제가 골라온 걸 얘기합니까? 네.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유재하 음악께서 대상 받은 나원주 씨가 만든 곡인데 네. 이번엔 자화상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해가 저물어 어둠이 다가오면 지나치는 모습 속에 너를 네, 자화상의 나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4시 29분 4초를 막 지났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이고요. 이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 이어갈 텐데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랑님께서 목소리가 섹시하신 이 작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리고 로즈님께서도 이 작가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비니님께서 저는 안티팬이에요. 이 작가님 매우 싫어함.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명강의 바랍니다. 글쎄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역시. 아니 계속 싫어하세요. 네. 근데 원래 네. 인기가 있고 하면 당연히 안티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거기에 안티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분들 안티팬들 정말 너무 고맙고요. 네.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네. 제일 무서운 게 사실 무관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예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근데 이렇게 저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방송에 나서 다 이렇게 해주고 너 정말 이건 빈말이 아니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작가 오빠는 진짜 섹시할까? 하웅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섹시하신가요? 섹시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많은 분들께서 화면보다는 실물이 나왔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네네네. 한 번 만나서는 저의 매력을 모르고요. 네네. 한 3번, 4번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입니다. 여성분을 만나서 네. 3번 이상 만난 여성 가운데 내가 마음에 드는데 못 꼬신 여자 없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그러면 100%입니다. 김태희도 꼬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성분들이 저를 3번 안 만나줘요. 한 번 만나고 끝이야! 소개팅 나가자! 다시 안 만나준다니까! 아니, 3번 이상 만나줘야 내가 꼬실 수 있는데, 안 만나주니까, 이거 강제로 만나게 합니까? 나 진짜. 애프터는 안 돼, 애프터가. 네, 진정하시고요. 진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정하세요. 3번만 만나달라 말이야. 일단 눈만 딱 감고.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여성분 가운데서 나중에 이 작가님 만날 기회가 생기시면 꼭 3번 만나보셔야 합니다. 네. 숙부제기님, 저 자신감 뭐래요?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껏 만난 여성들을 보면요. 네네. 학교 후배. 네. 같은 직장 다니셨던 분. 네. 또 친구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랑은 이렇게 딱 만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개팅, 미팅 이거는 100점 100패 될 수가 없어. 만나주질 않기 때문에. 네. 오늘 특강 주제가 뇌가 섹시해지는 법이에요. 네. 근데 뇌가 섹시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글쎄 저도 이게 저희 청취자가 지어준 별명이어서. 네네. 확실히 그분이 왜 저한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낸시랭 씨가. 낸시랭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낸시랭은 아니고 다른 분이 계신데. 누군가요? 우리 밤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가 되게 이쁘신 분이에요. 이쁘신 분인데 자기가 이제 손님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 탤런트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그 사람들보다 이동영 오빠가 진짜 자기는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뭐가 좋냐 했는데
오빠는 내가 섹시하지 않아요. 이랬다고. 그래서 그 말 내가 방송에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섹시한 남자 됐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네. 또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네. 또 기본적인 어떤 지적 생각 또 우리는 스스로가 지식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양을 갖춘 사람을 내가 섹시하다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첫 번째 강연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뭐 저 혼자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또 옆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내가 섹시하지 뭘 쭉 이야기하면 네. 다 못 지킬 것 같고 제가 4가지 정도로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네. 4가지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이건 뭐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이네요. 네, 내가 섹시해진 방법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 네. 이게 하기 싫다면은 내가 섹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이 독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건데요. 책을 많이 읽게 되면요, 글도 잘 써지게 되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또 글을 잘 쓰면 또 말도 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그만큼 넓혀지죠. 네. 그러니까 그 독서는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겠지. 독서 뭐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책을 사서 보십시오. 요즘 거의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요즘 대학생들 책 아마 사서 보는 학생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도서관에 대출해서 보는데 절대 그러면 그 책에 있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책장에 책이 꽂혀야 또 내 돈 주고 일단은 내 돈을 주고 사야 아까워서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장에 책이 꽂히면 다시 한번 언젠가는 또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야지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한 번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겠죠. 이 작가님은 책을 어릴 때부터 즐겨 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책 안 본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한 거는 다 어릴 때 다 봤던 게 지금 쌓여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책의 종류는 뭐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만화책 괜찮습니다. 또 뭐 19금 책 괜찮아요. 잡지 괜찮아요. 일단 무조건 손에 잡히는 활자는 다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때 12살 때부터 저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12살이 어디 책을 읽을 데가 없어서 만화방에 갔었거든요. 근데 만화방에 가서 만화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만화방에 가면 사회학책 굉장히 많았어요. 잡지도 몰간조선 이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책 보다가 그런 책들 보다가 거의 뭐 점심 한 6교시니까 네. 6교시 끝나면 달려가서 계속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책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처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이라도 한 번씩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머리에 그리면서 읽으시라. 머리에 그리면서. 네. 이거 눈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상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뇌를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삼국지를 읽는다. 네. 그럼 전투 장면이 쭉 글로 써 있죠. 그러면 그 글을 써 있는 거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기 어디 뭐 장판교에서 어떻게 저기 장비가 있고 이쪽에 조조군이 있고 이런 걸 그려보면서 읽으면 훨씬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림 있는 책을 보고 네. 커서는 그림 있는 책을 안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림 있는 책을 보는 거는 아직 사고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건데 커서 그림이 없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면 훨씬 내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또 하나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어서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나 혼자 갖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5년 전 읽었던 책 기억 안 나잖아요. 내용을. 그렇죠. 그럼 계속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거나 뭐 그래야겠네요. 근데 계속 뭐 적으면서 이게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남한테 이거 듣고 싶지 않은데 앉아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것도 많이 안 되잖아. 그럼 뭐냐면. 어떤 방법을? 내가 남에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책을 다 덮었잖아요. 덮고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네. 오늘 내가 뭔 책 읽었지? 이 책을 내가 이제 정 아나운서한테 혼자 그냥 상상하는 거지. 내가 내일 정 아나운서 만나면 나 어제 이런 책 읽었다라고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시 한번 복기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이거 뭐 머리에 그리면서 읽고 다시 한번 복기하고 남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
남 한 번 읽는데 나는 3번 읽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책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맨날 우리 생각하잖아. 네. 책 막 최소한 한 달에 한 권 읽어야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힘드니까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힘들 거예요. 네. 그때는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이 제일 필요하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책상에 앉아있으면 공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만화책도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양책을 읽고 싶은데 힘들면 만화책을 가지고 일단 책상에 앉으세요. 네. 책상에 앉아서 읽는 습관을 들이면 다음에는 교양책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책 뭐 누워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자요. 네. 누워서 보면 자지 뭐. 자면 피곤해 죽겠는데 다 요들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잠도 오고 또 자세도 흐트러지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보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은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만화책으로 시작해서 좋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읽다가 좀 책 읽기가 편해졌다 네. 싶으면 요즘은 사실 이게 이런 소설이 잘 대하 소설 요즘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대하 소설 시대는 80년대 90년대 끝났다고 보는데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대하 소설 많잖아요. 네. 삼국지도 그렇고 뭐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라든가 아리락이라든가 뭐 이문열 씨 책도 그렇고 변경이라든가 좋은 대하 소설이 많습니다. 대하 소설의 특징은요. 보통 뭐 한 질이 10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보통 한 달씩 걸리지 않습니까? 읽으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뭔가 이 책을 읽는다는 습관을 확 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네. 대하 소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편 소설하고 다른 점이.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궁금하니까 또 읽게 되고 궁금하니까 또 읽게 되고 네. 또 한 질이라는 보통 한 권에서도 10권 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0권을 다 사서 읽는 사람이 거의 없지. 1권 사고 2권 사고 또 다 읽으면 3권 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네. 3, 4권쯤 사면요. 3, 4권 샀는 게 아까워서라도 다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뒤에 거 사게 되거든요. 경험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D가 공부를 읽게 되니까 또 네네. 이렇게 대하 소설을 읽는 버릇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네네. 어느덧 그 보기 싫던 종교, 역사, 네. 철학 이런 책을 잡고 있는 자신을 아마 보게 될 것이다. 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의무감이라도 책을 읽어야 되냐? 저는 의무감이라도 읽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게. 네. 여자를 꼬실 때도 도움이 되고 네.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읽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뭐 이거를 보아 30대 40대 여러분들 아기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 네네. 애들한테 책을 읽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애들한테 그냥 야, 책 좀 읽어 이런다고 책 많이 사놓기만 하고 절대 안 읽습니다. 누가 읽습니까? 부모도 안 읽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책을 읽게 하려면요. 부모가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TV 끄고 부모가 애 앞에서 책을 읽잖아요.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습니다. 그럼 심심해서라도 애가 책 따라 읽는다니까. 네. 그리고 그냥 방바닥, 거실, 뭐 TV 위, 화장실 아무데나 책을 놓으세요. 어디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여러 군데 있으면요. 애가 책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뭐 무슨 해갖고 한 질 꽉꽉 사가지고 책장에 꽂아 놓는다? 네. 애들 절대 안 봅니다. 누가 빼서 보여 애들이. 그러니까 책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 애들한테 읽어라 강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애들도 따라 읽게 돼 있다. 저는 TV만 없어도 이제 책을 보게 될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TV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네. 그 TV 없고 인터넷 별로 안 한다면은 그냥 책을 자연스럽게 꺼내 들게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정말 예. 환경이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거. 특히 애들을 어릴 때 그렇게 해놓으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네. 이 친구들이 그 많은 독서에 대한 바탕을 삼아서 정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조금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혹은 옛날 위인들 중에서요. 책 안 읽고 그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독서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네. 꼭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또 자제분들한테 책을 읽는 거를 보여줘야 내가 섹시해진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그게 네.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읽을 때는 또 상상하면서 읽어야 하고 네. 또 이제 남한테 얘기하듯이 복기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정혜원님께서 이 작가님 책 한 권 추천해 주신다면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하소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화소설 괜찮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런 뭐 대하소설 말고 난 다른 걸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이동영 작가 책을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동영 작가 책 읽으시면 됩니다. 네. 어떤 책들이 있죠?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김에. 저는
삼국지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게 기본인데, 근데 삼국지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죠? 그런데 다른 작가들이 쓴 삼국지를 다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네. 작가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러니까 원래 역사는 사관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질 수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러니까 관우를 중심으로 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유비를 중심으로 쓴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촉한 정통론이죠. 이거는 또 조조를 유주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보고 네. 우리나라 작가들 많이 썼죠. 우리나라 작가들도. 그러니까 많이 그것도 보시고 또 일본, 또 중국, 또 대만 이거 뭐 동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다 썼으니까 이런 네네. 것들을 한번 정말 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아마 대단히 도움이 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JCH2585님께서 경북 영주에 살고 있는 47살 흰머리 아저씨입니다. EJ 생활협동조합 설립 동의인이자 국민TV 설립 동의인입니다. 이 작가 아버님 영주에서 사업하신다고 하는데 경주이시 청년 회장하셨던 태극당 사장님께 여쭤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참고로 이동영 작가 책 다 사서 읽은 애독자입니다 하셨어요. 태극당 사장님 우리 집이랑 같이 거래처인데 왜 모르시지? 아니 뭐 우리 아버지라도 잘 모를 수 있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애독자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리고 명지바람님께서는 저는 읽는 거는 잘 못하는데 책 사는 거 너무 좋아해요. 책꽂이에 책 하나씩 꽂히면 너무 행복합니다.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면서. 근데 이러다가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니 요즘에 말입니다. 네. 인테리어로 이거 책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네. 어디 인테리어 회사 얘기하면 네. 책 1000권, 2000권 가득 채워서 서재에 딱 넣어주는. 네네. 그것도 한 번도 안 읽어봤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 뭐 부르고 누가 부르면 네. 자기 서재라고 서재에서 하는 거는 인터넷밖에 없는데 책 쫙 읽고 말이야. 그래. 아유 나 참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작가님은 설마 그러신 거 아니죠? 저는 저는 진짜. 책이 아마 지금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책을 그대로 있었으면 네네.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저희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사할 때마다 어머니가 다 버렸어요. 책이 몇만 권이나 아마 계속 갖고 있으면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버려버려서 참 대단히 좀 많이 안타까웠죠. 버리고 뭐 창고에 넣어놓으니까 네. 장마 때 물 들어서 다 버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 와가지고 한두 권씩 가져가고. 근데 사실 내가 책 가져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 왜요?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안 준다니까, 걔는. 갖고 가면 나 줄게, 그거 안 줘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막 빌려가고 이래서, 집에 놀러 오면 항상 몇 건씩 가져가거든요. 그 나중에는, 그런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네네. 책 읽고 모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취미일 수 있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에 책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작가님 뭐, 이제 밖에서나 혹은 방송에서나 책 좀 추천해달라는 질문 많이 받지 많이 않으세요? 그럴 때 주로 어떤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하신 거 말고도 이거는 오늘 특강에 관련돼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보통은 어떤 책을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관심사라든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질문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닥치는 대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도 뭐 얘기할 텐데 네네.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 작가는 네. 근현대사만 강하다.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모든 분야에 다 강합니다. 그게 뭐야?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특별하게 뭐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을 한번 몰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한 1년 동안 한 6개월 7개월 안 읽다가 네네. 읽으면 한두 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때는 뭐 어떨 때는 철학에 빠져서 막 칸트 책 이런 것만 딱 쫙 읽을 때도 있었고 네네. 또 이 스포츠 역사에 빠져서 뭐 그런 뭐 축구에 관한 거 쫙 읽을 때도 있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특별하게 뭐 이렇게 추천해도 싶으면 좀 그렇고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게 아무 책이나 괜찮다. 많이만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꼭 한번 그래도 한번 해달라 그러면은 삼국지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 이거는 뭐냐면 원래 그 중국 속담에 그렇잖아요. 너무 어리면 삼국지 읽게 하지 마라. 어릴 땐 삼국지를 읽고 네. 그 나이 많은 인간들이래.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읽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략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삶의 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배신과 음모와 협잡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옛날에 벌써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네. 다른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로 그 눈으로 바라보는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이것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좋아님께서 책 욕심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책은 절대 안 빌려줍니다. 빌려달라고 떼쓰는 친구한테 사서 선물을 합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고, 그리고 시에스타님께서 저도 테마록으로 책 읽기를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테마를 읽고 그러면 야 뭐 그런 걸 막 수준 낮게 이랬다고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야? 책은 다 좋은 겁니다. 네. 책의 수준이 높고 낮고 어디 있어요? 음악에 뭐 고질 음악이 있고 저질 음악이 있습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뇌가 섹시해지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 많은 경험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험. 네. 그러니까 내가 섹시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면 내가 섹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근현대사에만 강하다라든가 종교에만 강하다라든가 이러면 내가 섹시한 게 아니죠. 정치에만 강하다. 이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섭렵하고 알아야 그게 내가 섹시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또 어떤 화제가 쏟아져도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빠지지 않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대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네네. 한 번은 국악학과 학생이랑 미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국악학과. 근데 걔랑 국악 얘기했어요. 2시간 동안. 잘 할 수 있으셨어요? 아니, 당연하지. 그러니까 국악이 깜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국악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 교수님은 잘 계시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워낙 책을 안 읽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뭐 워낙 많이 읽어서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분야를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섹시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쓰겠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는 이런 아까 국악 얘기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이 스포츠도 거의 룰 되게 어렵잖아요. 스포츠 룰 각 종목마다 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룰도 거의 다 깨차고 있습니다. 다 깨차고 있고 뭐 올림픽의 근대 올림픽 역사라든가 월드컵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냥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책이 아니고요. 네네. 신문이나 잡지를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간접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중학교, 뭐 이런, 네네. 고등학생 이런 나이니까 네네.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한 간접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학교 공부만 잘해서는 내가 섹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학교 공부만 해서는 절대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자꾸 간접 경험을 하고 또 직접 경험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랑 부딪혀보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이랑 부딪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들었을 때 흘려듣지 말고 술을 한잔 먹더라도 이게 내가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간 이거 써먹어야지 괜찮은데 이렇게 한번 늘 좀 긴장하고 살면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살면 어렵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좀 특이한 애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초등학교 다녔는데 네네. 그때 우리 친구들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박남정, 소방차, 김한선 이런 가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부활 노래 들었었어요. 부활에 빠져서. 그리고 뭐 육시 언더블럭이라든가.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보다는 한 3년 정도 앞섰던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3살 많거든요. 네. 누나 친구들이랑 항상 어울려 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3살 많은 사람이랑 같이 놀다 보니까 3살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는 나보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랑 또 되게 친해요. 이렇게 뭐 옆에서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애들 교무실 되게 무서워했는데 저는 교무실에서 막 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맨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토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들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거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또 선배들 또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도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어린 친구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참신함도 본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끊임없이 대화하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 외국어 학원을
한번 경영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여고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고생 애들이랑 항상 같이 노는 거예요. 수업 시간 전에 이야기하고 놀고, 네. 커피 마시면서 놀고, 끝나고 제가 뭐 태워주기도 집에까지 하는데 태워주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또 가는 생각,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나도 젊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섹시해지는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뭔가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뭐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어릴 때 왕따소년이었습니다. 왕따소년. 네? 진짜요? 왕따소년. 절대 안 믿기시죠? 왕따소년이어서 맨날 맞고 다녔어요. 맞고 다니고, 저희 집이 당시에 슈퍼마켓을 했는데, 제가 우리 집에 가서 물건 훔쳐서 걔들 줬어요. 걔들이 안 갖고 오면 때리니까. 그걸 안 놀아준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계기로, 저희 집이 조금, 아버지 사위 좀, 부침이 심해지고, 이러는 바람에, 네. 거기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애들이 나를 따돌리는 거를, 반대로 내가 쟤들 따돌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나를 따돌리는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나랑 안 놀아주려다가 계속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아마, 자신이 조금 성격을 바꿀 필요도 있다.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래 듣습니까? 말씀 계속 하시죠. 그래서 내가, 저기 뭐가 지금 시그널이 와가지고, 네네네. 여기서 끝나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다고 정답은 없잖아요. 정답은 없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고 또 혼자 음악 듣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오늘 제목이 내가 섹시해지는 방법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활달한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혼자 계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이외에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체를 좀 활용하시라. 아까 네. TV 뭐 안 보기 나왔습니다. 이런 건 또 이럴 땐 TV 봐도 괜찮잖아요. 네네. 또 라디오 듣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네. 간접적으로 매체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좀 내성적인 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오늘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 특강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이스트의 노래 게이트키퍼 이어드립니다. Well, it's time to begin. The sun sets in as a scene set for new lovers. You play a part, painting and you start by each gate. We're open on.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님께서 사진까지 올려주셨어요. 이게 어느 방송인가요? 이제 팩트TV. 네. 거기서 참치 드셨냐고. 박노래 아나운서랑 참치 내기를 해서 제가 이겨서, 참치는 안 먹고요. 그냥 일반 회 먹었습니다. 회. 일반 회 드셨군요. 하움님께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 작가님 이런 모습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제나 엄마님께서 노래조차 섹시하네요. 네, 오늘 박성재 PD가 섹시한 노래로 지금 선곡을 해서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잼뱅이님께서 독서 방법이라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베스트셀러는 가능하면 사지 않는다. 두 번째,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적어두었다가 일주일, 한 달 뒤에 목록을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구입한다. 세 번째가 사서 보아서 마음에 들면 연관된 책을 몇 권 더 산다. 네 번째가 읽을 때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상황마다 생각해보면서 읽는다. 다섯 번째가 새로 구입한 책, 두 번째 읽는 책, 세 번째 읽는 책을 동시에 읽는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공감되는 게 많네요. 네. 아까 제가 많은 경험을 하라 두 번째 방법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연관되는 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시라 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아는 게 아마 제일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좋아해서 흥미가 생기면,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면 그걸 또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또 잘하게 되고 어떻게 더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 말고 딴 거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보통 인터넷 가서 연예 뉴스만 보고 네. 누구 사귄다더라. 그러고 안 보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치 뉴스도 한번 봐보고 경제 뉴스도 한번 봐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연예 뉴스는 그냥 뭔가 딱 나를 자극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보고 이렇게 다른 거 정치권이나 이런 경제는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네네. 파고 들어가면 정치 뉴스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번에 저 검찰이 왜 이번에 이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까 이런 것들 한번 파고 들어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처음에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흥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사의 행간을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네. 이런 것도 있죠. 원래 우리가 여성분들이 스포츠를 잘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남성분들보다 관심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은 금방 야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가니까.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같이 보러 가서 오빠 저건 어떻게 돼 물어보고 가면 또 응원하는 게 재밌거든. 맞아요. 또 맥주 마시고 그렇게 재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남자친구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좋아하는 팀을 만들고 혹은 그 팀에 좋아하는 선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분야에 아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짧다고 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길다고 하면 긴 인생이거든요. 이런 긴 인생에 다양한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가져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게 오히려 내 삶을 만족스럽게 하는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 작가님은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것에 관심을 좀 갖고 계세요? 요즘에요? 저는 항상 여성분들한테 관심이 있고요. 아니 아까 국악과 여대생이랑 소개팅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프터 신청은 하신 건가요? 어떤 분이 아까 질문을 또 주셨는데 그분 알고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건물 4층에 사시더라고. 나는 1층에 살고. 아 진짜요? 그래서 한 100일 만나다가 만나셨구나. 제가 군대 가는 바람에 아이씨 그놈 군대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양한 분야에 또 관심을 가져라.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 네, 세 번째는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랄까, 상상훈련? 상상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이 부분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 게, 공개방송이나 방송하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흐름을 계속 상상하면서 파악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가장 잘하는, 프로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황선홍 선수예요. 황선홍 선수. 지금 감독이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은 항상 시간이 날 때 혹은 잠자기 한 30분 전에 우리가 누우면 바로 자지 않잖아요. 물론 머리만 대면 코 고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짭투리 시간에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쪽 오른쪽에서 센터링이 날아왔어. 그때 헤딩을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지. 이렇게 항상 혹은 10m 밖에 있는데 한 명 제치고 10m 밖에서 직접 슛을 때릴까? 한 번 더 제키고 때릴까? 이런 걸 다양하게 항상 연구를 한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실제 경기에서 그런 상황이 닥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벌써 이미지 트레이닝을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보다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못하지만 방금 정 아나운서 말씀처럼 방송인은 이렇게 그죠? 계속 스스로 자꾸 일본어가 나오려 그래서 큰 왁구를 짜고 이렇게 큰 틀을 잡아가지고 세세한 부분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면 어떤 순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탁탁탁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오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럴 때가 더 편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제가 보면 오늘 제가 특강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A4용지 반장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목이 아프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한 달 전에 제가 이거
요청받고 네네.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 평소에 계속 생각을 하시는 이게 틈만 날 때마다 이게 뭐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은 우리는 그래 좋다 방송이니까 그러다 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떨까? 일상생활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네.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네. 이럴 때 자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평상시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평상시에 그럴 때가 더 잘 떠오르기도 그렇습니다.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네네. 떠올랐잖아. 네. 막상 앞에 가면은 말을 못 해요. 까먹어. 음. 그러니까 이게 늘 훈련이 돼 있으면요. 앞에 가서 상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러 탁탁탁 받아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훈련을 해놓으면. 처음엔 좀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나중에 되면 메모하는 습관은 필요 없어져.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상사랑 이야기한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직장 상사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나 이렇게 대답해. 그럼 저쪽에서 저렇게 대답하겠지? 그럼 나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럼 난 저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혼자서 막 가지를 친다니까요.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날아와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방송인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내가 섹시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될 수 있다. 이것 말고 이런 직장 상사 말고도요. 연애할 때도 이건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요. 내가 여자친구한테 거짓말 쳤어. 거짓말 쳐서 놀래. 예상을 하는 거군요. 어떤 그래, 상황이 벌어질지. 걸렸어. 오빠, 이따가 봐. 가슴이 콩닥콩닥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계속 상상을 가기 전에 내 상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온갖 시나리오를 다 짜는 거지. 이 경험담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일에 걸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그래서 상상훈련. 여러분들도, 꼭 남한테 이야기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니어도 네네. 늘 훈련을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메모하는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 상상훈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그런 거?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당장에 내가 이렇게 메모 습관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냥 천천히 한번 그런 훈련을 해보시는 어떨까 싶고 이게 어려우면요 특정 대상 내가 좋아하는 특정 대상 누군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상상을 하시면 인형을 앞에 두고 연습을 해도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네네. 나 혼자 좋아하지 얘기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자꾸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참 저 사람을 짝사랑하는데 정말 마주치게 됐어요. 네네. 그럴 때 다 땀 막 삐질삐질 흘리고 버버버 하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조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게 뇌가 섹시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우리 댓글에 토토삐삐 엄마님께서 네. 용기가 안 난다고. 14토론회에서 이 작가 하는 거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도전이 좀 겁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쫄지 않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다 자신감이죠. 사실 그 자리에 백낙천 선생이라든가 정말 기라성 같은 진보의 학자들 또 많이 오셨죠. 네. 전 장관들 오셨고 유시민 씨라든가 그런 분들 다 오셨는데 대학 교수들은 물론이고 거기서 내가 미친놈처럼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제 학반들보다 뒤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당당하죠. 너 어떻게 하지?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 그런 순간 이미 벌써 말 더듬기 시작하고 말은 원래 제가 좀 더듬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아무것도 이야기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고 주눅 들고. 근데 이것도 연습 같아요. 그런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하는 네네. 그런 연습 같아요. 처음부터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으면은 이런 경험을 계속 겪어보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지식이 있고 네. 센스가 있고 그렇다고 괜찮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그래도요. 네네. 자신감이 없으면 이거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밖으로 표출할 수가 없는 거죠. 반 이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신감이 반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니 나보다 더 물론 다들 나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죠. 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뒤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다른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네. 주눅들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이 위축되면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도 발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뭐 어깨 힘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면접 같은 거 보러 갔을 때도 나는 정말 말 잘하고 이럴 자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니까 말을 잘 못하고 더듬거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럼 더 위축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못하게 된 거. 아니 내가 얘들보다 못할 게 뭐냐, 내가 최고인데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면접 같은 데서 떨지 않습니다. 저도 면접 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면접을 지금 방송하는 식으로 건방지게 해서 그래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안 뽑으면요. 네네.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그 회사 손해야. 나 안 뽑으면. 나야 뭐 안 뽑히면 그만 딴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가서 하시면요. 네.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요. 이게 이제 오만이나 건방짐으로 비춰질 수가 있죠. 맞아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항상 제 안티가 맞니 그거 아닙니까? 건방지다고. 그런데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오만해 보이고 건방져도 괜찮다. 네. 지식인들은요, 좀 오만해도 돼요. 건방져도 괜찮아. 그게 자신감이고, 좀 그런 뻔뻔한 면이 있어야지만 더 발전합니다. 저놈 왜 저래? 왜 저렇게 건방져? 라고 그런 말 들었다고, 그럼 안 되지 하고, 또 그러면 그게 또 위축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특유의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럴까. 겸손이 미덕이라는 사회죠. 그러니까 네. 겸손해야 미덕이고 네. 이런 걸 너무 강조하는 사회. 그러니까 내숭 떠는 여자가 오히려 당당한 여자보다 인기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숭인 걸 알아 남자가. 내숭인 걸 아는데도 그래 난 내숭 떠는 거 좋아 이런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여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당당한 모습을 더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우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자신감, 조금 오만이나 건방져 보일지라도 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위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야 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욕 안 얻어먹을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수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방송은 어떻게 컨셉이 좀 있고 맞아요.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하면 맞아 죽겠죠. 근데 물론 실생활도 방송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나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 일단은 함부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게 안타까운 게 원래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게 정상인데 우리는 안 그렇죠.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민사회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함부로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면은 우습게 본다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봐서라도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네. 어떤 호텔에 뭐라 그러죠? 벨보이 또 의심 운반하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감에 차 있어.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벨보이를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전 세계 최고의 호텔 왕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을 매일매일 자기 그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 또 상관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거 다들 미친놈이라 그랬지. 벨보이 주제에. 근데 그 양반은 늘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벨보이는 왜 팁 받으려고 굽신굽신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늘 당당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힐튼입니다. 힐튼. 지금 힐튼 호텔 창시자.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당당함, 자신감,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제가 삼국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삼국지 말씀드렸는데 삼국지에도 가장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또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관우입니다. 관우. 그러니까
결국 관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삼국지 중에서도 유일하게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바로 관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중에는 관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조조나 유비는 호불호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네. 관우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 국민에서 관우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도 정말 초연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지. 네. 이게 자신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절 너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 애가 강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지 않냐 싶습니다. 근데 관우는 사실 조금 너무 심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죽은 거지 사실은. 네. 너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네. 남을 믿지 않고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독단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심해지면 독단으로 가는데 독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이 필요한데 네. 자신감이 너무 세면 독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던 것도 바로 이 독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야. 내가 대통령 안 하면 이 나라는 큰일 난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가 하는데 왜 안 돼?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지나친 독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자신감을 갖고 네. 자부심을 가지고 내 발언, 내 생각, 내 지식에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은 조금 수위수 아까 우리 정은 아나운서 말씀처럼 그런 네. 거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김반장님께서 저도 잘난 척을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 못해도 잘난 척하면 나중에 잘해야 되거든요. 결국 잘하고 싶어서 잘난 척을 하죠. 잘난 척이 아닌 진짜 잘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말씀 올려주셨어요. 적극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잘난 척 이런 게 있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IMF 이후에 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강자 약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 강자한테 한없이 약한 사회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자꾸 잘난 척을 하면 저게 저 사람이 뭔가 있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함부로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목소리, 있고요. 또 우리 동창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딱 두 부류입니다. 죽겠어 힘들어.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요. 네. 요즘 바빠 죽겠어. 돈이 막 벌려. 이런 부류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동창들은 동창이 끝나고 누구한테 연락을 많이 할까요? 바빠 죽겠다는 애한테 연락합니다. 사람이겠죠. 네. 나 죽겠어 이런 사람한테 절대 안 연락 안 해요. 안 친해져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누가 진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인지 몰라.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이야기만 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힘들어 동창들 앞에서 좀 힘들어 죽겠어. 애들 분유값도 없어. 그런다고 동창들이 나한테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줍니다. 누가 나한테 도와줘? 분유 사고 오는 애들 없어요. 네. 그런데요. 좀 잘 나가 막 이러면요. 10년 전엔 연락하고 연락 안 오는 애들 막 전화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이나 한번 먹지. 그런다니까요. 맞아요. 이게 세상이 하도 웃기는 세상이야. 굉장히 살기 어려워졌다 그러면 연락이 싹 다 끊기죠. 싹 다 끊깁니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소리 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주위에 사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싶네요. 이 작가님께서 우리 사회가 좀 엄숙함이 많은, 엄숙한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태지님께서 착한 사람 증후군 때문 아닐까. 이런 말씀 또 적어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레짐작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인데 저는 사실은 이게 위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선의 반대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착한 척하는 거. 근데 저는 위악. 저는 일부러 나쁜 척해요. 그래서 막 욕하고 막 2박 3일 막 구박하고 여기 우리 국민 TV에서도 문화 아나운서한테 막 구박하고 나이 많다고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속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일부러 나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면은 오히려 더 잘해주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왜 위선을 부리냐면 착한 척을 하냐면요.
방금 정하람 씨 말씀하셨던 남의 눈을 의식하니까 그런 겁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의식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저 사람이 뭔 차를 타지? 혹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지? 이걸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거나 큰 집에서 산다 그러면 오 이런다고.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어하고. 그게 뭐야?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디 살아? 강남 살아? 이렇게 돼야 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디죠? 특정 동네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그 동네 산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말이죠. 맞아요. 이게 다들 남의 눈을 의식하니까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결혼식에 우리가 정말 허례의식이 많죠.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결혼식을 왜 호텔에서 몇 억씩 들어가면서 합니까? 이게 다 남의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신혼 초 둘이 사는데 13평 정도 아파트면 되지. 네. 둘이 사는데 40-50평 아파트가 뭐가 필요해요? 전세면 되지. 뭘 꼭 사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나 이번에 어때? 그리고 남들은 지들끼리 얘기한다고. 만약에 월세로 시작해. 제 월세로 시작했대. 손가락질 한다. 그게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남 눈에 자꾸 의식하고 이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 이거를 버릴 필요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교육까지 망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A라는 학생이 정말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나중에 야 니네 아들 뭐하냐? 네. 음악한다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애를 잡는 거죠. 학원을 5군데 6군데 돌리면서 그리고서 항상 엄마들 모이면 뭔 얘기합니까? 애 자랑하죠. 맞아요. 애 자랑할 거 없으면 남편 자랑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할머니가 되면 또 손자 소녀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뭐야? 나 다 남의 눈 의식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거는 너무 많이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수는 경쟁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네. 경쟁에서 살아남으라 하는 거고,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가 끊임없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경쟁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를 등을 밟고 올라서야 네가 잘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거를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쟁이 뒤쳐졌으니까 이랬구나. 네. 근데 유럽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 없는 건 누구 때문이야? 정부 탓이거든. 대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냔 말이야. 대기업 탓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내가 못났으니까. 이게 다 경쟁 교육에서 비롯된 건데. 아니, 이 최고의 교육이 바로 핀란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독일 교육이라 그러죠. 근데 네. 핀란드나 독일 교육은 다 평등 교육이에요. 선행학습을 못 시키게 합니다. 네. 선행학습이라는 게 왜 다른 애 더하기 배울 때 우리 애는 곱하기 배우는 게 선행학습이잖아요. 그런 거 못 시키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극 장려하고 같이 아파졌지 이게. 그러니까 애 인성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쟁 교육을 받았던 애들, 이런 인성을 바탕으로 크니까 당연히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보다 내가 더 잘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점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점점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어찌 보면 이제 습입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엔 내가 잘못 판단하지도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인식을 깨줘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은 네. 아마도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인식을 깨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교육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어떤 사고와 어떤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관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네.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말 장기간 플랜을 세워서 바꿔야 되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국민 의식인데 국민 의식이 한순간에 바뀌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교육이다는 얘기예요. 교육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바꿔가면 네. 이 친구들이 커면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바뀐 교육을 받은 애가 자기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렇게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우리가 선진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핀란드랑 독일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핀란드하고 독일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성적에 대한 거 이게 네. 비슷한 게
1, 2등을 다투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근데 교육은 정반대죠.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서 경쟁 교육을 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 진입을 아직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이제 경쟁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남들 200년, 300년 걸렸던 걸 50년 만에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경쟁교육이 필요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달라져야 한다. 그럼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배 문제도 뭐 크고 하지만 네.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교육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일배하는 친구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진 친구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자꾸 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고 또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 더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잘못된 경쟁 교육의 폐해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별별 특강 오늘 이 작가님과 함께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스민 설리번의 노래 Bust Your Windows. I bust the windows out your car, and no, it didn't mend my broken heart. I'll probably always have these ugly scars, but right now. 제스민 설리번의 Bust Your Windows,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각 5시 30분 4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서태진님께서 이 작가님 교육부 장관 강추 하셨어요. 대통령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밑에서 기억기억님께서 창조교육부 장관 이동형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관주님께서 오셨네요. 자존감의 문제인 듯 자신을 사랑하면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어머니들도 자신이 없으니 남편, 자식, 손자 자랑하게 되나 봅니다. 하셨고요. 그래요.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네. 자신을 사랑하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애를 낳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없어집니다. 애기한테 올인하죠. 네.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지가 알아서 크겠지 뭐. 지 삶인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삶.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 나한테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네.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기러기 아빠 엄마 있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 가정을 왜 꾸립니까? 행복하려고 꾸민 거야. 같이 살아서 행복하려고. 그런데 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외국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빠, 엄마의 삶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불거지는 사회 문제도 굉장히 많죠. 이제는 우리 세대는 자식한테 너무 올인하지 말고 네. 자기를 조금 가꾸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과거랑 다른 점은요. 네네. 우리 부모 세대는 절약이 미덕이었던 세대였습니다. 저축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안 쓰고.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소비가 미덕인 세상이에요. 내 취미 겨울에 스키 타러 다니고 여름에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네. 뭐 볼링도 배우고 못한 공부도 하고 대학원 한번 다녀보고 날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소비가 미덕인 그런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지금도 뭐 애 낳았다고 애한테 올인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처럼 자기를 사랑하자니 그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봐 이런 일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한테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돈 팍팍 벌어서 집 사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지성 지가 사는 거지 뭐. 날 위해 투자하면 돼. 그렇게 옛날처럼 뭐 집 살려고 바득바득거리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뇌가 섹시해져야 된다. 그럼요. 네. 뇌가 섹시해지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희생이 어찌 보면 자식들의 행복이 자신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행복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아야겠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의 새로운 세대 아직 결혼 안 하시거나 혹은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희생하는 삶을 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응응님께서도 방금 말씀에 공감하셨는지 기러기 아빠들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인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살아야 가족의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는 거는요. 가족의 해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90년대 일본이 법을 겪고 법 거품이 꺼지고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였냐면은 왜 그런 시대가 왔냐면요. 가족이 해체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의 해체. 가족이 자꾸 노령화되고 네. 핵가족화되고 그 가족끼리의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족이 이 같이 살고 화목했던 그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초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지금 계속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폐륜 범죄 같은 게 자꾸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족의 의미, 가정의 행복 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지금 왔다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반대입니다. 저는 기러기 가족 이런 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네. 이 작가님께서는 근현대사 인물 가운데서 뇌가 섹시한 예. 사람 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DJ라고 볼 수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분은 진짜 말 그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걸 다 하신 분이죠. 네. 이미지 트레이닝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나가면 뭘 해야지 이런 트레이닝을 아마 정말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감옥에서 이분이 또 엄청난 공부를 독서와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감옥에서 했으니까 아마 감옥에서 말하기 이런 거 많이 연습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아마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모두 다 하신 분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네. 또 이분만큼 그 다양한 분야, 모르는 이렇게 다양한 지식 이런 양반이 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자들 대담하면 기자들이 전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 기자가 있고 따로 있죠. 출입처가 다 다르니까. 영화 전문 기자가 있고. 그런데 DJ는 어떤 기자하고 만나도 이 기자를 압도했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장관들이랑 다 전문가들이죠. 각 부처 그런 전문가들이랑 국무회의 할 때 오히려 DJ가 쫑콜을 줬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호기심도 많으시고. 그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책을 읽었고. 네. 우리가 DJ 장서가 아마 JP 다음으로 많다 그러는데 JP가 최고였고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지 않냐 싶어요. 또 워낙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필리버스터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의로 국회 진행을 막는 거. 네. 그 우리나라 기록도 갖고 있으니까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5시간 이상 혼자서 지금 저희 집 2시간 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간중간에 노래 나오고 이런 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혼자서 원고 없이 5시간 잘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해박한 지식, 정말 뇌가 섹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오늘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째, 독서를 많이 하라. 독서를 많이 하라. 근데 독서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빌리지 말고 내 돈 주고 사서 봐라. 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복기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머리에 그리면서 읽어라 읽을 때. 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남들보다 남들이 한 번 읽었다고 느낄 거 나는 3번 읽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또 그게 먼저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책상에 앉아 있는 훈련부터 하시라. 네. 그러면서 흥미주의 만화책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흥미주의 책을 읽고 그게 좀 편해지면 대화 소설이라든가 또 재미난 이야기들 있는 거, 또 연결된 책들,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것들. 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어렵다는 종교책이라든가 또 철학책 이런 것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방법 독서 말씀드렸고요. 네. 둘째는 많은 경험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많은 경험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 그죠? 그래서 신문 혹은 잡지 네. 이런 것들 많이 읽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해서는 내가 섹시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학생들도요 신문 잡지는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통학할 때 네. 신문 같은 거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문이 없으면은 일면이라도. 그렇습니다. 네. 잡지라도 들고 가서 좀 네. 읽고 요즘에는 지하철 타면이나 버스 타면요 신문 본 사람이 없잖아.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또 다르다니까요. 이 활자로 박혀서 읽는 거하고 스크린에 찍혀서 나오는 거는 다릅니다. 활자로 찍히는 게 훨씬 머리에 들어와요. 나만 그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충분히 이런 것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힘들면 화장실 갈 때라든가 이럴 때 들고 가면 되잖아. 저만 한 10분 앉아 있습니까? 저는 한 10분씩 앉아 있는데. 그래서 신문 같은 거 들고 간 거 봤는데 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네네. 저는 진보 보수 다 같이 읽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보 매체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걸 보고 싶어서 다 같이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이게 힘들면요 이렇게 보세요. 신문을 예를 들어 진보를 본다. 네. 뭐 경향신문 한 개를 본다 싶으면 잡지는 보수를 보시라. 주간조선, 뭐 월간동화, 신동아 같은 거 그죠? 네네. 반대로 신문을 조선이나 동아를 보면 네. 잡지는 한겨레 21이나 주간경향 이렇게. 그렇게 보면 좋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한 개만 보면요 정말 어떻게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A라는 사건에 분명히 진보 보수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그리고 판단은 누가 하냐면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판단 능력도 키워주고 네. 또 왜 똑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다르게 쓸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문은 단편적인 걸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근데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파고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신문을 진보 보수 다 보고 잡지도 진보 보수 다 보고 하면 좋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 그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이것도 역시 많은 경험의 일종이 하나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간접 경험 며칠 동안 간접 경험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읽지 마시고 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야여도 오늘 클래식 얘기 클래식 얘기 재미가 없지.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재미없지만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이 간다니까 네. 흥미가 생기고 그렇게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경험 또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자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를 말씀드리고요. 네. 꼬부기 아빠님께서 조선은 열받아서 볼 수가 없어요.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세요. 그리고 GP직이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 말씀드렸습니다. 황선홍 선수의 예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짜투리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 되게 많습니다. 커피를 마신다든가 잠자기 전이라든가 어디 걸어간다든가 요즘은 팟캐스트 듣고 하지만 근데 팟캐스트 들으면서도 멍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면 우리 정 아나운서 말씀처럼 그게 어려우면 처음에는 메모하는 습관 그죠? 요걸로 출발해서 또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분명히 자기한테 얼마든지 도움이 되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사고의 틀이 확장이 되고 말을 계속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가지 얘기하니까 두 가지를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 우리 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고스톱 치면은 치매 안 온다 그러잖아요. 치매 예방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고스톱 치려면 그냥 칩니까?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뇌를 자꾸 써줘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책 많이 읽은 사람들, 대학 교수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이런 분들요. 네. 이런 분들이 남들보다 오래 살고 치매도 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공부하거든. 끊임없이 책을 읽잖아요. 네. 뭔가 하잖아. 네. 그러니까 잘 안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늘 머리를 쓰면요 치매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책을 읽기 싫으면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라. 이것도 머리 쓰는 거 입장이죠. 두뇌를 자꾸 가만히 놔두지 말고 네. 자꾸 활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뇌가 섹시해지는 세 번째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음님께서 지루한 오후였는데 이 작가님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제일 와닿네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굉장히 그 새로운 발견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니까 이런 얘기 하지 뭐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아, 나 진짜 오늘 출연료 더블로 받아야겠어. 아, 진짜. 그 독서 3가지 중 님께서 애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데 독서 3가지 돈 주고 사서 읽어라, 복귀하며 읽어라, 그리고 또 제대로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하셨는데 마지막 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으시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면, 분명히 책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스크린에 내가 옮긴다는 생각을 머리로 띄워놓고 네. 너는 글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책을 덮으면 요 장면을 내가 다른 타인에게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올려라. 네. 그러면 3번 읽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미지 트레이닝이랑 연결되는 거죠. 남한테 이야기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연결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뇌가 섹시해질 수 있다.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저도 그 제 친구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맨 처음에 재즈 음악을 좋아해서 듣다 보니까 음악도 계보가 쫙 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찾아 듣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호기심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그게 일상화가 된 그렇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꼬부기 아빠님께서 어머님 고스톱 좋아하시는데 자꾸 싸우신다고 네, 그렇게 정하셨고요. 소녀님께서 저와 가까운 분 가운데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 모든 귀결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쓰이는 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머릿속만 복잡할 뿐 행동은 하지 않으니 주변인들 참 힘드네요.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셨어요. 내가 섹시한 사람이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이 많다고 섹시한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네. 이런 게 또 상식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네. 그게 섹시한 거지. 그분은 오히려 학문을 왜곡하고. 나 많이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죠, 아닐까 네. 싶어요. 그리고 대리기사님께서 이 작가님 생방으로 처음 듣네요.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네, 처음이신가 봐요. 네. 생방 많이 하시는데. 네, 앞으로 네.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에 자, 대해서 마지막 알고 네, 알아보고 네 번째 있습니다. 이야기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독서랑 또 경험 말씀드렸고 이미지 트레이닝 말씀드렸고 네. 마지막으로 자신감 가져라였습니다. 위축되고 그렇다 보면은 어느 자리 어디에 가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아무리 아까 독서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놔도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이게 머리 밖으로 끄집어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가지는 자신감 또 자부심 이런 걸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겸손 컴플렉스 절대 갖고 있을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건 전혀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걸 즐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저희가 여러 가지 막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대한민국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는요 절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삶의 자체도 도움이 되고 뇌가 섹시해진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 혹시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결국은 내 자식들한테까지도 물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한테도 자꾸 이야기를 해주겠죠. 이렇게 해라.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럼 아이들은 또 부모님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독서 같은 거. 네. 부모가 먼저 책을 읽어야 아이가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하면은 꼭 나를 위해서 좋은 것만 아니고 우리 또 애들 위해서 좋은 아이들을 거니까 위해서. 우리 또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4가지는 제가 다른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쉬운 것만 골라왔으니 여러분 꼭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는.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내가 섹시해지면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오늘 전 특강 들으면서 뇌가 섹시해지는 법 한마디로 결론을 내버리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자기애가 좀 강해지는 방법.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뭐 기러기 아빠라든지 가족의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사랑을 실천을 하고 그게 자식을 위한 게 나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들. 네.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면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 다 아시겠지만 월세 25만 원짜리 방에 삽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도 없어요.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요즘 말하면 장가 못 갈 인간이지 이거. 누가 이 월세 25만 원짜리에 걸어 다니는 애를 누가 재산도 없습니다. 통장에 돈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다니잖아요. 이건 너 날 사랑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25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 혹은 자동차 벤츠 끌고 이런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네들보다. 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게 위축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면 쪽팔리게 어떻게 25만원짜리 방에 산다고 말합니까? 네. 난 전 국민들 팟캐스트에서 맨날 말하는데 25만원짜리 방에 산다고. 뭐 어때? 사는 걸 사는 거라 그러지. 네. 그게 부끄러워할 일인가? 전혀 아닙니다. 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거고. 그래서 돈 아닙니까? 자꾸 돌라고. 네. 나한테 있을 수도 있다가 내일 모레면 저쪽 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라. 네. 그러면 삶이 불행한 삶이에요. 돈이 행복할 것 같으면 이건희 회장 딸은 왜 자살했고 정주영 회장 아들들은 몇 명이나 자살했습니까? 2명이나 자살했는데 네.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의 촉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행복을 찾는 것도 내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방송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글 쓰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물론 이렇게 해서 벌이는 잘 안 돼. 네. 안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인생은 2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도 없고 한 번 사는 건데 한 번 사는 거 내가 좀 재밌게도 살아보고 네.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사랑하는 사람이랑도 살아보고 맞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저 사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 가운데서 열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뭔가에 집중하고 그렇죠. 열중하는 사람들. 앞서 좀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책을 읽을 때 한 번 보면 1개월, 2개월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먹는다고. 그게 이제 집중하고 하나만 바라고 열중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내가 섹시해지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애국하는 힘도 없을 테고.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사람 보는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야. 누나, 내가 계속 얘기한다. 틈만 나면 얘기할 거야.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네. 네. 세습길 정아님께서 저는 잘났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정아님께서. 자기 사진인가요? 네네네. 본인 사진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거 올리면 남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여전하지 않고 꿋꿋하게 올리잖아. 얼마나 멋있어 보여. 아유, 축하드립니다. 저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세습길 정아님 저번에 손병희 선생님께서 만든 그 로고송 맞죠? 그거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대리기사님께서 이 작가님 같은 분이 진짜 장관이 돼야 대한민국이 불통이 아닌 소통이 잘 돼서 행복해질 텐데. 이런 말씀.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아마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하셨군요. 네. 해봤는데, 이미지 트레이닝 한번 해봤는데, 인사청문회 통과 못해. 일단, 막말 가지고 뭐라 그럴 거고, 네. 새누리당에서. 네. 또, 제 스타일이 말입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막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닙니다. 네. 니는 안 그랬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00%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타깝네요. 아니, 중학교 교사님께서 올 학교 학생이 일배에 자주 들어가요. 15세밖에 안 됐는데 이런 아이가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라는 말씀도 전해주셨네요. 일배. 그런데 진짜 일배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문제고. 진짜 일배 들어가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싶어요. 이거는 우리가 왜 진보는 더불어 살아간다고 제가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놓고 너 오지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진보인데 일베를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야, 내가 이것들을 내리고 더불어 살아야 되나? 같이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한테 무수한 공격을 퍼붓거든요. 네. 사회적 약자한테 공격을 퍼붓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이게 내가 섹시하다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공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풍자라 그러고 해악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자한테 공격하는 건 풍자도 아니고 해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냥 칼 날리는 거야. 네. 정말 나쁜 짓은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젊은 층이 자꾸 거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밌어서 갔겠지. 근데 여기 자꾸 빠져드니까 더더욱 이번에 일베에서 문제가 난 게 뭐야? 그 자기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정서가 파괴되는 짓거리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 젊은 층이 그거 가는 걸 말려야 됩니다. 이게 또 완전 구구 파시즘이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이나 프랑스에 이런 사이트가 있다? 바로 아웃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독일에서 나치 이런 프랑스에서 나치 그림 올리고 그런 사이트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국가기관에서 일베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고 말이지. 네. 미친놈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는 국회에서 왜 뭐 하는지 몰라. 뭐라 그래. 나쁜 사이트 지정해가지고요.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유해 사이트. 유해 사이트로. 우리 왜 소란에서 이런 사이트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 거 가면 경찰청 마크 떠요. 못 오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경찰청 마크를 걷다 내지 말고 네. 이런 데다 하란 말이야. 이런 데다가 이 양반들아. 일베다 하란 말이야. 답답한 양반들아. 네. 오늘 아니 성인들이 말이야. 그런 거 볼 수도 있지. 그런 거 왜 경찰지. 아이씨 진짜. 결론은 이상하게 갔는데. 네. 오늘 별별 특강 뇌가 섹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요. 세비지 가든의 Truly Madly Deeply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ll be your dream, I'll be your wish, I'll be your fantasy.